삼성 바이오 에피스 2022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매출액까지 예측해 보는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1.3%, 영업이익은 무려 264.4%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한 여기도 비상장 기업입니다만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불투명하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9,414억 원으로서 11.3% 증가했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반대로 16.1%가 감소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원가회계는 불이익이고 스루풋 회계상으로는 이익이 더 나는 것으로 나옵니다. 매출 원가가 9.4% 적게 증가했으니까 매출 총이익 12.5%로 증가했고요. 판매관리비 8.6% 증가해가지고 영업이익은 2,273억 원으로서 19.1%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1.6%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이제까지 분석을 하면서 이런 경험이 상당히 생소한데 어쨌든 똑같은 알고리즘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마이너스로 산출이 돼 버립니다.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냐 하는 거는 나중에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 쪽에서 좀 또 언급을 하기로 하고요. 무려 258.3%가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물리적 세계에서 매출 재료비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느냐? 현물로는 피지컬하게는 없지만은 숫자의 세계에서는 나올 수가 있는 모양이죠. 그게 이제 좀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스루풋이 그래서 거꾸로 늘어가지고 58% 증가했고요. 스루풋률은 무려 35.8% 증가했습니다. 운영 비용이 8.2% 증가해서 TOE 생산성 1.81, 무려 0.57이면은 그냥 퍼센테이지만 얘기 그냥 한다 그래도 57%. 1년 만에 매출은 이렇게 11.3% 했는데 영업이익은 생산성이 0.57포인트 상승을 하고 영업이익은 무려 264.4%가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산출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무려 2,843억 원이 더 이익이 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그 전년도하고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2022년도 결산이 그렇게 듭니다. 재고자산 명세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그 1842억 원이 감소를 했어요. 감소시킨 거는 잘한 건데 참고적으로 앞서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이런 데를 분석을 했습니다만 헬스케어가 그 반제품이 1조 4천억 원이나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뭐 1조 원 같이 쭉 가지고 있다가 올해 내려간 거지만은 제품이 많죠. 헬스케어는 어떻게 생각하면 유통업 성격이지만 그, 에피스는 여기도 그 자회사긴 합니다만 바이오로직스에 제조 똑같은 제조 성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된 거를 읽어보면은 스루풋 관점에서 매출이 증가함에도 재고 자산을 줄일 수 있으면 매우 잘하는 경영이다. 또한 반제품을 크게 감소시켰다. 1874억 원을 감소를 시켰어요. 그것이 가장 주요하게 반제품을 줄인 것이 가장 주요하게 나타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회사는 일반적으로 표준적으로 하는 재고자산의 변동액에 기재가 없습니다. 다만 재료비가 861억 원이 들어갔다는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15.4% 증가한 거.
그러면은 그 물건을 만드는데, 제품을 만드는데 매출원가 재료비가 이거라는 얘기거든요. 861억 원, 15.4% 증가했고 운영비용이 8.2% 증가했어요.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빼면은 요게 이제 가공비가 되겠는데 금액상으로 7.7%. 그런데 그 가공 비율로 보면은 91.9%나 크게 증가를 해버렸어요. 자, 이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죠. 100%가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총 제조 비용을 100으로 봤을 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출 재료비가 마이너스로 나오기 때문에 그 이게 더하면은 100%죠. 그러니까 뭐 숫자상으로는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그대로 그냥 해석한다면 원재료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그 총 제조 비용이 매출액이 증가했는데도 이게 그 총 제조 비용이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결산이 뭔가 이상하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은, 아니면은, 에, 뭐라 볼까요? 아니면은, 판매 가격이 엄청 그 인상이 됐다. 뭐 이렇게뿐이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회계 불투명성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에피스는 해도 이거는 너무나 이상하다. 이렇게뿐이 생각이 안 되네요. 어,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는 PQ 생산 재료 비용의 차이고 P가 이제 이 회사에서 제시한 거고 Q가 제가 역산으로 어, 뽑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이 마이너스로 여기서 나오죠. 이게 좀 이상하다 이게요. 근데 이 차이는 세 가지가 일치를 하긴 합니다.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때문에. 그렇지만 이 그 차이가 무슨 내용인지 저희 외부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이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이 불확실하게 그 공시를 하는 기업이 크게 없는데 에피스가 비상장 기업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좀 이게 갭이 커도 너무 크다 이런 현금 흐름편 뭐 일반적으로 다 맞히니까요. 이건 뭐 현금 흐름편 맞는 거고 운영 비용 인건비가 961억 원이 집행이 돼서 16.8%. 직원 수는 비상장 기업이라서 안 나와 있어가지고 사람인이라는 어떤 그 채용 정보 업체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변동이 없다고 보고 970명이면은 인당 평균 임금이 9,910만 원 이렇게 나와서 16.8% 인상이 된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970명이 아니고 조금 더 작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평균 매출액 좀 올랐고요. 외주 가공비가 좀 많이 나가는데 26.2% 증가했고요. 지급 수수료가 근데 7.5% 감소했고 이것은 경상 연구비가 29%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0.4회전 매우 느린 거죠. 1년에 0.4회전뿐이 못한다. 생산해가지고 많이 가지고는 있는데 팔아먹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것도 상승은 했고, 스르픈율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으로 상승하면 투명하게 가정을 하는데,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나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회사가 입증을 해줘야 되는데, 비공개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이 투명성을 입증하려고 그러면은 수량 회전율도 한번 산출해 봐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참고해 주시고요. 현금 재무지표로서 그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1384억 원으로서 뭐 어딘가 그 투자가 좀 됐습니다. 종속기업 비율 크지 않고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으로 3,136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현금 수익률은 16.3%, 2% 하락했고요. 채권자한테 726억 원 더 추가 차입을 해서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39.1%가 됐습니다. 또 차입을 했으면서도 그 레버리지율이 떨어진 것은 투하 자본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지급 이자율이 꽤 높게 산출이 되고요. 주주잉여 현금 흐름 생각할 겨를이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FEM 최종 518억 원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현금 버퍼율 16.9%로 1.7% 증가했고요. 이익 인정금률 13.9%로 뛰었습니다. 전년도에 마이너스 7%였는데 이익이 크게 남으로 인해 가지고 13.9%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워낙 그 PQ 그 총 제조 비용 및 매출원가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예측을 해봐야 불투명하게 나오는데, 이 재고 자산의 증감 자체는 그 제대로 그 반영을 해서 재고가 10% 정도 증가한다고 봤을 때 한 1조 원 정도 매출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계획상으로는 한 2,700억 남는 거지만은 666억 원뿐이 이익이 안 남으로 한 10%더 매출 노력을 하면은 한 3,766억 원 이익이 난다. 재고가 또 10% 증가했을 때. 근데 거꾸로 매출을 안 늘리고 재고만 줄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게 그 124,968원으로 아니 1,249억 원, 무려 2,500억이나 급격히 떨어집니다. 재고 10% 줄이는데 이게 이제 원가 회계의 고질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다른 제조업보다도 바이오 업체를 하다 보니까 두 가지 그 예측 옵션이 있어요. 하나는 그 손익분기점 운영비용 중심으로 한 예측을 해보는 거, 하나는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해보는 거 했는데, 일단 이거는 뭐 어느 하나를 갖다가 선택한다기보다도 뭐 리즈너블하게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선까지 하면은 한 2조 1280억 원 정도 하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데, 아무리 머리를 굴려서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게 마이너스였던 게 이제 좀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 200을 적용하면은 요걸 플러스로 만들어는 상태까지 가면은 매출이 9,900억 정도 그 가격이 나옵니다. 여기 표현된 대로 그 기준, 이게 차이가 이렇게 심하게 나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죠. 제 알고리즘도 뭐 완벽하진 않습니다만은 일반 제조업에 다 통용되고 어느 정도 그 라프하게라도 그 가깝게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 게 이게 합리성이 있다고 저는 주장하는데, 이렇게 그 안 맞아 떨어지는 경우는 그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부터가 또 틀리고, 또 그 PQ 총 제조 비용의 갭이 너무나 차이가 심한 것도 또 이런 문제를 야기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위에다가 제가 써놓은 게 그 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그 뭐 인공지능에 대한 책도 있는데, 요거 그런 분야에서 가져온 말인데요. 인공지능은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게 두 가지 쪽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 뭐 이거 비유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개념적 모델을 구축하여, 이것도 개념적 모델이죠. 두 가지가 결과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머신러닝이라는 프로세스. 저도 간단하지만은 간단하지만 사실 생각해내는 데는 끙끙거리고 알고리즘을 만들었죠.
그걸 제가 입력을 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자동 연산은 아니지만은 수작업이 좀 들어갑니다만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근데 경험이 없는 질문에 대한 답은 옵션 중 최선의 답을 찾는다. 뭐 이런 답변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경우는 많은 거 이게 좀 비상식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그 좀 상식이 좀 통하는 쪽으로 그 최선이라기보다도 현실적인 안을 선택하면은 요 9,900억 정도 하는 거로 좀 제안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은 계약을 9,900억으로 하면은 남는 게 1,126억 원 정도 남는다. 그런데 회전율을 0.5회전까지 32.1%, 워낙 회전율이 낮으니까 하게 되면은 한 1조 3천억 원대를 할 수 있으면서 영업이익은 3,665억 원까지 크게 늘릴 수 있다. 재고가 32.1% 회전율을 감소시킨다 하더라도 스루프 회계는 매출에 변동하는 매출 재료비이기 때문에 계약에 예상했던 것만큼은 안 나올 거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원가 회계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스루프 회계 쪽이 인프레를 좀 억제하면서도 재고 회전율을 올리면은 충분히 가격을 적게 인상시키고도 돈 벌 수 있는 길은 워낙 많다. 현재 우리나라가 뭐 식당 가격,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음식값 다 오르고 그랬는데 사실 경영을 어떻게 좀 스루프 관점으로 좀 해 본다면은 그렇게까지 짜장면 가격 안 올리고 그다음에 설렁탕 가격 안 올리도 냉면 가격 안 올리더라도 좀 더 적게 올리더라도 충분히 이익이 날 길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이런 제조업의 그 매출액을 예측하면서 그런 주장을 좀 하고 싶어요. 자, 비상장 기업인데 장부 가격을 보면은 56,712원 일주당 그 정도 예상이 되고요. 현재 2022년도 현재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2021년까지는 바이오로직스가 50%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BT 바이오젠 테라피 테라퓨틱 테라퓨틱스가 50%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에 기술을 좀 가져서 합작으로 만들었다가 이제 됐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한테 나머지 자기네 50% 지분 비싸게 바꿔서 팔아 남기고 이 BT는 철수한 것 같습니다. 기술 전수를 다 받았겠죠. 그렇게 또 희망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2021년도는 그렇게 합작을 했다가 2022년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00% 지분을 소유한 기업이 됐는데 결산 결과를 분석해 보면은 완전히 이 뭔가 이 재정원가 내역이나 이런 내역들이 지금 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마이너스까지 나오고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도 어떻게 산출하는지 전혀 이 셀트리온보다 더하게 불투명하게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그것이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그 바이오 업체 세 군데나 벌써 했는데 또 욕심이라는 게 이 네 개 회사를 다 한번 비교 분석을 좀 오늘을 아니면은 내일 좀 또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그 2023년도 1, 4분기 내용들이 공시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방향을 돌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